안녕하세요. 애기 재우고 육퇴해서 신난 기현입니다. 저처럼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작은 사장님들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캐스 영어라는 영어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좀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한 몇 달 전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게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금 신나게 좀 동기부여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일하진 못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요즘 이렇게 신나고 재밌게 일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됐던 질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나를 설레게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예요? 얼마 전에 저를 설레게 하는 목표를 찾았거든요. 그 전에는 한동안 왜 열심히 일해야 될까라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려는 그런 목표가 많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업을 왜 크게 성장시켜야 되지? 그리고 돈도 제가 필요한 만큼 이상 벌고 있으니까 돈을 왜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면서 열심히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창업가의 브랜딩이라는 책을 우연히 읽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 책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래 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졌고 롤모델 같은 회사가 있는데 그게 성심당이라는 빵집인데 그 회사도 지금 거의 60년 넘게 됐더라고요. 그런 회사처럼 이렇게 오래가는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스 영어의 10년 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상상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설렘이 좀 생기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 목표나 세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설렘을 주는 정말 좋은 목표를 찾으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각자에게 맞는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피터 드러커의 질문이었는데요. 혹시 피터 드러커 들어보셨나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사업을 생각하면서 이 5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면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두 번째, 고객은 누구인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세 번째, 고객 가치는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네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섯 번째,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5가지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캐스 영어를 대입해서 몇 가지 답을 해보면요.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인가? 저희 회사의 미션은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에요. 이게 실제로 제가 너무나도 경험했던 것이라서 이 미션이 어떻게 보면 한 줄로 나타내서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꽤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은 누구인가 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고객은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이 고객이 되겠죠. 그런데 고객이라는 게 소비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도 고객이 돼요.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고객은 누구인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써 있거든요. 고객도 만족을 시켜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캐나다, 미국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도 또 만족을 시켜야 돼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2차 고객이에요. 그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 즉 직원분들, 한국 직원분들도 또 만족을 시켜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 우리 회사의 차별점 3가지 정리하기. 여러분의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과 다른 우리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정말 쪼개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뽑아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특히 이 차별점에 대한 거는 누가 물어봤을 때 바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 포인트잖아요. 사실 이게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다 이런 거를 딱 숙지하고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정리를 안 하고 있었고요. 저도 저희 회사의 차별점을 이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해보면서 3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화상 영어 교육이니까 화상 영어
다른 업체들과 또 다른 어떤 점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차별점은 캐나다, 미국 선생님이라는 거였고요. 많은 화상 영어들이 필리핀 선생님을 많이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필리핀 선생님이 아닌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 선생님들만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 되고요. 두 번째 차별점은 북미 선생님인데 또 수업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제가 창업을 할 당시에 북미권 선생님들의 화상 영어 수업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북미 선생님들의 임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10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수다스럽다 보니까 10분 수업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8분, 이렇게 58분 이렇게 길게 수업을 만들었거든요. 차별점을 고르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다른 업체와 이게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장점을 극대화해야지 라는 또 방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세 번째 차별점은 진실된 소통, 그리고 편리한 소통이라고 저희가 딱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화상 영어가 저희처럼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빨리빨리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후기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카카오톡으로 매니저님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줬다라는 후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뭐 당연히 친절하게 하자 하는 하지만 이게 되게 장점으로 다가가는구나 라는 거를 크게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뭐 말하자면 더 길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장점과 차별점이 뭔지를 정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번째 질문. 고객이 정말로 만족하고 있는가? 당연한 소리 아니야? 고객이 당연히 만족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거를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식당에서 항상 여러분의 만족도를 체크를 하나요? 항상 물어보지는 않죠. 뭐 물론 식당에서 매일 물어보는 것도 좀 실례일 수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이 만족도 체크는 아니겠고 이 고객들이 얼마나 음식을 많이 남겼나 이런 것도 이제 고객들의 만족도 체크를 하는 중요한 요소이겠죠. 백종원 님이 나오는 무슨 골목 식당? 거기서 봤었는데 남는 그 음식을 꼭 체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운영하느라 바쁘고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못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지 고객에게 이렇게 질문해서는 정말 진실된 답변을 듣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고객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잘 안 하려 하거든요. 뭔가 개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서포터즈를 선정을 해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정말 맛이 어떤지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거나 뭐 여러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식당이 아니니까 후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요. 학생들한테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서 절대 100% 되지 않을 거예요. 할 게 많다. 다섯 번째 질문은 지금 여러분의 사업에서 당장 빠르게 바꿔야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냥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쭉 운영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변화한다는 게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은 항상 너무나도 편하고 그리고 그 고치는 게 참 귀찮은 일인데 저도 책을 써봤지만 책을 쓸 때 처음에 쓸 때는 좀 재미가 있는데 쓴 책을 계속 읽으면서 틀린 걸 고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에서 또 계속 뭔가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을 계속 고쳐야 되거든요.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중에서는 좀 더 빨리 정말 당장에 바꿀수록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캐스 영어의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홈페이지에 글로 쓰려고 해요. 이게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고 직원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는 일이라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던 책인데 김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은
사업을 하는 거는 막 멋지고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되게 반복적으로 뭐 약간은 싫은 일도 계속 해야 되고,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오타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그 작은 수정들을 계속 해나가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여기까지고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스스로 던지면서 사업에 활력을 좀 많이 얻었어요. 아, 우리 사업에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하면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이 질문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럼 안녕. 아, 이게 저 진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게 영상으로 또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